이번 영상에서는 9월 포토샵 GTQ 1급 A형 문제에서 3번 문제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면은 문제 3번이 실무 응용 문제로 포스터 제작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의 컬러를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도 지금 현재 배경으로 되어 있고 도구의 앞쪽에 있는 정경색의 컬러를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 CCC로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배경의 컬러를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7번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 7번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해 보면 아래쪽에 있는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사이즈를 살짝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면 7번 이미지에 대한 배치 작업이 끝났습니다. 7번은 브랜딩 모드, 혼합 모드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의 표준 부분을 누르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오버레이를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불투명도를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투명도 값을 80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7번 이미지에 대한 배치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8번 이미지 가져오겠습니다. 마우스 드래그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서 이미지의 배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손의 위치를 봤더니 지금 현재 이미지를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서 배치 상태를 살짝 수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주고 나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사진에 대해서는 필터를 적용하고 마스크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는 물종이 효과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터에 들어가셔서 필터 갤러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항목 중에서 물종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레이어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왼쪽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도구에서 그라데이션 도구 툴을 누르시고 위쪽 옵션 창에 가시면 세 번째 클릭하시면 검정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정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완전히 검정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검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가 보여지고 왼쪽은 투명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번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9번과 10번 이미지입니다. 먼저 9번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0번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은 10번의 이미지에 9번의 이미지가 안쪽에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으로 해서 이미지를 안쪽에 집어넣은 그런 결과의 작업입니다. 그럼 먼저 10번 이미지 작업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이 안쪽의 영역을 확보한 다음에 9번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 이미지 보여지고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워터마크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시고 컨트롤 J를 눌러서 아래쪽 원본 데이터는 삭제를 했습니다. 배경의 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로도 충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I를 다시 누르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사진만 이렇게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10번 이미지입니다. 먼저 10번 이미지를 이 출력 레이아웃과 같이 동일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 기호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가로 뒤집기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위치를 그대로 사이즈를 변형해 주면 되지만은 이게 사이즈가 약간 크기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도 약간 돌아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도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 10번 이미지에 대한 거는 그림자 효과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X에 들어가셔서 그림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10번 이미지 위에다가 9번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9번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썸네일을 눌러서 선택을 하고 요거를 복사해 두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그리고 9번의 눈을 끄고 컨트롤 D 해서 선택을 해제시켰습니다. 다시 10번 이미지로 왔습니다. 여기에 이 안쪽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로 이렇게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편집에 들어가서 특수 붙여넣기에 안쪽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미지가 안쪽에 쏙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컨트롤 T 키를 누르셔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적용할 특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9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바람과 내부 그림자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터를 주겠습니다. 이 바람은 필터 갤러리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본 주 메뉴에서 들어가셔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바람을 체크해 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9번 이미지는 내부 그림자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X에 들어가서 내부 그림자 체크하시고 엔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작업되었던 원본 데이터는 삭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과 10번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11번 색상 보정과 관련된 문제 오른쪽 있는 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이 이미지도 왼쪽에 워터마크가 있어서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워터마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살짝 있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이미지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그럼 바깥쪽 부분이 지금 필요 없는데 물론 이것도 다각형 올가미로 충분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선택 도구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T 눌렀습니다. 이 이미지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은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레이아웃 여기 아래쪽에 바가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가로로 뒤집기를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과 살짝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정도만 해주면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와 위치 모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색상 보정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현재 테두리 효과도 줘야 되지만 일단 색상 보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색상 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아래쪽에 조정 레이어에 들어가서 색조 슬래시 채도를 누르시고 색상화를 누르시고 빨주 노초 초록색 부분 갖다 놓으시고 채도로 색을 얼마만큼 순색에 가까우냐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명도로 밝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색상 보정의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 스타일
들어갑니다. 테두리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원본이라는 거는 11번 이미지입니다. 자, 11번 이미지에 대해서 테두리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FX에 들어가서 선 눌러주시고 선의 두께를 보겠습니다. 5픽셀입니다. 5픽셀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컬러와 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를 가지고 주는데 투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칠에 대한 부분은 그레디언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컬러바를 일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바를 눌러준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컬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왼쪽에 있는 화살 쪽 더블 클릭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컬러 F4개 그리고 66입니다. 엔터. 노란색 계열입니다. 그리고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컬러 더블 클릭하셔서 0%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전에 이 그라데이션의 컬러가 적용되는 방향을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90도가 아니라 0도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색상 보정과 그리고 테두리에 그라데이션 적용하는 거 11번 이미지 작업 모두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외 출력 형태라는 거는 도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모양 도구를 각 위치에 배치하는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상부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리본 모양이 있습니다. 이 리본 모양 배치를 보면서 값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도구로부터 위쪽 상부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리본 모양이 있습니다. 리본 모양을 쭉 위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센터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린 위치가 색상 보존 사이에 들어있어서 이 레이어 위치를 살짝 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컨트롤 T 키를 누르시고 그리고 사이즈와 그리고 방향 약간 시계 방향으로 약간 틀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도 해주시고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여기에 두 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과 위쪽 상부입니다. 먼저 위쪽 상부부터 F4개의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을 클릭하시고 컬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00입니다.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할 또 효과가 그림자 효과와 투명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그림자 주시고 그리고 투명한 효과, 불투명도는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위치를 약간 오른쪽에 배치를 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플러스 쪽에 있는 쪽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J 누르시고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이제는 아래쪽 색상 보정이 이루는 쪽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오른쪽 상부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약간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려면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주시고 이동을 하고 해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편집이 가능되겠습니다. 조금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색상에 대한 부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F6개입니다. 흰색이라는 겁니다.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마우스로 왼쪽 키퉁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바로 흰색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리본 모양의 작업은 끝났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꽃 모양이 있습니다. 이 꽃 모양 같은 모양을 다시 모양 도구로부터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그릴 때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레이어 스타일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 이미지 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작업을 진행하면은 이런 충돌되는 부분을 최소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양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이 장식 모양의 꽃 모양을 선택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은 별 모양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8포인트로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또 이것 또한 사이즈가 그대로 스케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에 대해서는 컬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996699입니다.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가 있습니다. fx에 들어가셔서 선 누르시고요. 선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컬러는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설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선의 두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의 두께는 3픽셀. 자, 3픽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투명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의 불투명도 70을 주시면은 이렇게 70%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화살표 방향의 이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양 도구로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아이콘 모양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블 클릭 눌렀습니다. 아래쪽에 위치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T 키를 누르시고 위치와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도 컬러를 봤더니 그라데이션,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그라데이션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FX에 들어가서 그림자 부분부터 먼저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체크하고 컬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바를 누르고 아래쪽 부분을 누른 다음에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화살촉 더블 클릭하시고 문제에 나온 컬러 CC3399입니다. 엔터 누르시고 오른쪽 부분 더블 클릭합니다. 컬러 넣겠습니다. 오른쪽에 3399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엔터 누르고 여기서 빠져나가기 전에 컬러를 보겠습니다. 아래쪽이 그린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스타일에 반전 키를 눌러서 컬러가 적용되는 방향을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양 도구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와 컬러까지 모두 적용했습니다. 이제 문자 효과에 대한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효과를 1번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가 2024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헤드 카피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 도구를 선택하시고 전체 레이아웃 상의 센터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시작되게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센터라고 정렬 상태를 바꿔주시고요. 눈에 잘 보이도록 색상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크게 글자를 썼습니다. 문제에서는 글자의 크기가 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크기를 차지하는 42 정도로 글자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글로요. 2024 띄우시고 국제 게임 전시회 컨트롤 엔터를 눌렀습니다. 오타 없는지 모두 확인하시고 이제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서체는 지금 보면은 궁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바로 궁서체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뒤틀기 효과가 들어가고 있는데 뒤틀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디테일한 편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뒤틀기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목록 중에서 깃발을 주게 되면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데 출력 형태는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마이너스 5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에 대한 거는 국제 게임입니다. 그래서 국제 게임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여기에서 전체가 지금 약간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물론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전체 크기를 42로 이렇게 설정을 다시 하고 국제 게임만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글자의 크기를 문제에 제시한 60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60포인트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크기가 이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에 대한 배치를 이렇게 하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뒤틀기가 적용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글자에 대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러에 대한 적용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보시면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컬러가 3개 컬러로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FX에 들어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컬러의 적용을 3가지.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샘플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 자, 0으로 다시 바꿔준 다음에 CC33FF입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중간 부분에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문제에서 제시한 006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마지막 오른쪽 화살촉 더블 클릭하시고 FF9900입니다. 엔터 눌러줬습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기 전에 컬러에 대한 적용 방향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컬러를 90에서 0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테두리입니다. 획 체크해 주시고 획에 대한 거는 2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 효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가장 헤드 카피에 해당하는 부분의 작업을 이렇게 첫 번째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피입니다. 자, 글로벌 게임 익스피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 슬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T 도구를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정렬로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18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문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대로 직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게임 익스비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철자가 틀리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서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입니다. AR 하면은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레귤러로 되어 있고 18포인트는 조금 전에 했고요. 컬러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색입니다. 그래서 바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03366입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FX에 선 누르시고요. 값은 2픽셀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왼쪽 귀퉁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인, 엔터 눌러주시면 바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똑같이 이런 웨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들어가셔서 웨이브를 하시고 조금 전과 같이 깃발 이렇게 하셔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제일 아래쪽 푸터 영역입니다. 이 전시회의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왼쪽 정렬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T 도구를 다시 누르시고 아래쪽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왼쪽부터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시고 글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은 글자에 대한 부수적인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서체가 도둠입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컬러에 대한 거는 그라데이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레이어 스타일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에 들어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컬러 적용 상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살짝 대화창을 갖다 놓으시고 컬러에 대한 부분 그라데이션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아래쪽 화살촉 부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값은 지금 현재 9900cc입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두 개의 컬러이기 때문에 아래쪽 화살촉을 더블 클릭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339933을 입력했습니다. 보라색에서 그린 계열로 넘어가는 컬러입니다. 컬러가 아래쪽 보라색에서 위쪽 그린색으로 넘어가는 컬러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테두리를 설정하겠습니다. 획 부분을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에 적용하는 두께가 2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2픽셀 주시고요. 그리고 컬러는 색상 부분을 누르셔서 컬러를 적용합니다. F4개 하나 둘 셋 넷 cc입니다. 엔터 눌러줬습니다. 확인 눌러주면은 아래쪽 일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아웃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들어가는 텍스트입니다. T 도구를 누르시고 왼쪽 상단에 클릭을 하시고 이건 왼쪽에서 글자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왼쪽을 시작점으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문구가 입력이 되면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크기는 16포인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포인트 값으로 일단 먼저 전체 크기 값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도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둠으로 확인하시고 문제의 컬러는 두 개의 컬러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 슬래시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의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해 주시고 뒷부분은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칼라, 99, 그리고 F 4개를 해서 컬러를 적용해 줍니다.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FX에 들어가셔서 테두리 선 눌러주시고 두께는 2픽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 컬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컬러입니다. 6개입니다. 엔터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3번 실무 응용 문제 포스터 제작 작업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